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1부의 제목은 그분은 쥐새끼였다. 어떻게 죽이는가? 이것이 문제다. 너무 더럽기 때문이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어디 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서둘겠습니다. 우리가 참 좌절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우파는 뽑아주면 배신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로건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뽑아주면 즉각 배신한다. 그게 바로 오세훈이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목은 시민재산 사유한 민노총입니다. 광래건 사회정책부 기자가 쓴 글입니다. 강부 노동자 복지관을 차지하고 있는 민노총 서울본부 행태가 점입 가경이다. 지난 10일 주간지 일요서울 기자가 서울 마포구 안현동에 있는 강부 노동복지관을 찾아갔다. 민노총이 공공재인 복지관 건물에 노조 사무실을 채워놓고 복지관을 사실상 사유했다는 지적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취재를 간 것이다. 그런데 취재 중인 주간지 기자를 발견한 민노총 관계자들이 대응을 상식밖에 하다. 건물 출입을 막으려 한 것도 모자라 대여섯 명이 기자를 둘러싸고 욕설하고 몸을 밀치며 기어코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기자에게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한 말과 행동도 당혹스럽지만 더 황당한 것은 이 건물이 민노총이 아닌 서울시 소유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민노총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민노총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관 내 민노총 사무실이 지나치게 많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복지관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다. 전체 연면적의 10% 내외만 노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고용부 지침을 지켰다고 했다. 5층짜리 건물에서 3, 4층 전체가 노조 사무실이고 다른 시설도 사실상 노조 전체가 전세 내다시피 쓰고 있는데 15%에 불과하다고 할 괴면을 늘어놓은 것이다. 민노총은 건물을 관리하겠다며 민노총 퇴직 간부를 연봉 7천만 원에 가까운 2급 19호봉 직원으로 특채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묵인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를 대주고 있다. 서울시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이 사실을 숨겼고 담당 국장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겉은 민간 위탁이지만 사실상 노조 지원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세훈과 진짜 오세훈은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 잘해야 합니다. 얄팍한 그 속임수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여서 표를 받아가서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행동은 저쪽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그 기사 몰랐다면, 그런 일이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 당장 조치를 취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오세훈입니다. 지금 김어준이 보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다 TBS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세훈이라는 겁니다. 자, 또 그 풍산계 파양 논란을 빚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가슴이 아파서 책이 잘 읽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동안 책을 읽을 수 없었다. 풍산계 논란 신병을 밝혔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풍산계 논란에 대해 한동안 책을 읽을 수 없었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SNS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동안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용산계 파양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지난 9일 직접 입장을 밝힌 지 약 2주 만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책을 읽을 수 없었다라고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김필재 씨,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김필재 씨의 글을 대신 소개해드립니다.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하면 제인이를 보면 된다. 여러분,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기서 제인이가 누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대장동 사건입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20일에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게 2013년에 뇌물 3억 5,200만 원, 2014년 지방선거 자금 12억 5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이날 법정 증언한 추가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해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과 별개여서 모두 합하면 40억 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자, SNS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방산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신 분인데요. 제목은 그분은 쥐새끼였다.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쥐새끼였다.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떠나갈 듯 난리치더니 쥐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그분하고 난리치더니 그분은 겨우 쥐새끼였다. 동물로 말하면 그분은 쥐새끼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노는 꼴을 보나 이놈은 쥐새끼다. 쥐새끼가 할 줄 아는 건 도둑질하고 훔쳐먹는 거다. 도둑질한 것을 쌓아놓은 곳이 천하동인 1호이고 정진상한 것을 저수지라 불렀다. 위례 신도시에서 재미보고 대장동에서 크게 해먹을 때 대장동 일당들은 형님 동성하며 참 좋았었다. 대장동의 천문학적 이득을 특정 민간업체로 몰아주는 특혜 사업으로 수사가 들어가자 주범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되어서 그동안 해먹었던 모든 사업과 비리를 덮고 김포공항과 양양 탄약청을 옮겨 더 크게 해먹으려 했다. 깜도 안 되는 쥐새끼가 무슨 대통령인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혼자 죽으면 깨끗한 것을 혼자 살겠다고 성남 지역구도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가고 또 당 대표까지 됐다 하는 짓이 딱 쥐새끼다. 그 사이 지를 위해 일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유한기가 자살해 죽자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 방에 산타 복장하고 춤추고 놀았다. 이를 본 유동규가 눈이 획 돌아갔다. 의리는 무슨 개뿔, 모든 사실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제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고 사업 전문가인 남욱이 법정 증언을 어제 했다. 천인동인은 이재명의 것이고 천화동인은 이재명의 것이고 지난해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아 솔직히 말 못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분의 것은 곧 쥐새끼의 것이다. 옛날 어려서 쥐틀로 쥐새끼를 잡았다. 쥐틀 속의 쥐새끼는 살아보겠다고 틀 안에서 요동치고 발악했다. 쥐새끼를 잡는 건 쉬우나 죽이는 게 더 어려웠다. 너무 더럽기 때문이었다. 이제 어떻게 죽이는가만 남아있다. 모든 것은 엇보다. 화요일 아침에 방산. 어제 쓰신 글인 것 같아요. 제가 SNS에서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그 단체는 민변입니다.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억장이 무너지는 원통함, 인재이자 살인사건이다. 참사 24일 후 유족들의 절규라고 하는 기사를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6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큰 활자로 보여드립니다.
첫째, 윤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둘째, 부실 대응 책임자 조사와 문책을 해라. 셋째, 진상 책임 규명 과정에 피해자를 동참시켜라. 넷째, 유족 및 생존자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해달라. 다섯째, 희생자 추모 시설을 마련해라. 여섯째, 참사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공식 발표해라. 이렇게 6가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요구사항을 보고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제2의 세월호로 가는구나. 그 밑에 기사를 좀 더 읽어드립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 12구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가 지난 15일과 19일 유가족 2차례 면담 후 마련됐습니다. TF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참사 희생자 유족을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변이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광우병 파동 때 광우병 파동에 데모대들이 막 극성을 부렸죠. 그때 이제 경찰이 제지를 하게 되면 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즉석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를 해서 경찰의 행동을 제지한 단체가 민변입니다. 자, 걱정됩니다. 물론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본인과 그리고 유가족에는 대단히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의 1차적 책임자는 본인이다. 자신이 안전에 책임을 지지 못한 본인이라는 겁니다. 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본인이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책임,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모으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을 조직화해서 세력화해달라, 만들어달라, 그리고 지원해달라, 추모시설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제2의 세월호가 진행 중입니다. 자, 세월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주동식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사고 다시 조사하고 그 조사, 이 사고 조사한답시고 국민 혈세 알뜰하게 헤쳐먹고 사고 원인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한 자들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심지어 비극을 기획해내는 악질들이 끊임없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추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 제 2부를 방송해드립니다. 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최소원도 수술받게 해주세요. 최소원 씨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제 주장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로의 주장이 모두 100% 맞다라는 건방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앞에 위험이 있다. 도로가 아주 잘 뚫려 있지만 앞에 뭔가 위험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자의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별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저를 미워하시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해주실 분은 해외에서는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는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업 광고합니다. 저는 잠도깨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잠도깨비 회사에서 몸속에는 정전기를 빼내는 어싱 패드를 개발했습니다.
제 침대에 어싱 패드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구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지구는 전압이 없습니다. 어싱 패드에 제 맨살이 닿는 순간에 제 몸에 있는 정전기가 모두 땅속으로 쪽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 잠도깨비에서 만든 어싱 패드를 사용하고 2주가 지났는데요. 2주 좀 지났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입니다. 잠이 쉽게 들어요. 그건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잠도깨비의 행사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에서 축면 매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11월 말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싱 패드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고요. 싱글 사이즈성 패드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지금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곧 이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소은 씨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